아주 먼 옛날 조선의 안동 땅에 이선준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 불렸지만 이상하게도 과거 시험과는 지독한 악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밤낮으로 책만 파고 들었지만 매번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상상도 못할 불운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친의 별세, 기록적인 폭우로 길이 끊기는가 하면 거대한 산사태가 길을 막는 등 마치 하늘이 그의 과거 길을 막는 듯 했습니다. 아, 내 팔자야. 10년 넘게 친구들이 처자식 낳고 잘 살 시간에 나는 책상머리에 앉아 코피 터지게 공부만 했는데 이놈의 과거는 나와는 인연이 아닌 모양이구나. 이러다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만큼은 기필코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단단히 마음을 먹은 선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봉산 깊은 골짜기에 은거한다는 눈먼 현자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 현자는 미래를 손금 보듯 꿰뚫어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통한 소문이 자자했지만 성정이 괴팍하고 점괘가 기이하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선주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고 마침내 다 쓰러져가는 현자의 오두막에 도착하여 마른 기침으로 인기척을 알렸습니다. 에헴. 안에 계십니까? 한양으로 가던 길손인데 여쭐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안에서는 퀴퀴한 향 냄새와 함께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듯한 노인의 음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운명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로구나. 과거 시험 때문에 왔겠지. 어서 들어오너라. 선주는 그 예지력에 속으로 경악하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고 코를 찌르는 역한 향냄새 속에서 눈동자가 허옇게 뒤집힌 맹인 현자가 기이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신통하시다는 소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행색만 보시고도 어찌 그리 정확하십니까? 부디 이번 과거에 합격할 수 있을지 제 앞날을 짚어주십시오. 어디 보자. 안동 땅 가난한 양반 가문의 이선준이라. 자네는 머리에 든 지식은 가득하나 사주의 예군이 단단히 끼어 있구나. 여태껏 과거는커녕 한양 땅 구경도 제대로 못 해봤지. 예, 맞습니다. 현자께서는 어찌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제발 급제할 수 있겠습니까? 급제하고 말고. 이번에는 무사히 시험장에 내놈 궁둥이를 붙일 것이고 운만 따른다면 장원급제도 가능할 것이다. 내놈 머릿속 지식은 이미 차고 넘치니? 아, 참말이십니까? 장원급제라니. 아이고, 현자님 감사합니다. 복채는 얼마든지.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선준에게 맹인 현자가 싸늘하고 음흉한 목소리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아직 좋아하기는 이르다. 그 급제를 거머쥐려면 내 놈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하나 있느니라. 오늘 밤 내 놈은 필시양근 땅 최서리의 집에 묵게 될 터. 그 집에 가면 눈처럼 희고 복숭아처럼 탐스러운 젊은 과부 며느리가 하나 있을 것이다. 예. 젊은 과부 며느리라니요. 바로 그녀의 뜨겁고 쫄깃한 조갯살 속에 오늘 밤 내 놈의 약물을 반드시 박아야만 한다. 그녀의 넘치는 음기를 내 놈이 흠뻑 빨아들여야만 막힌 운수가 뻥 뚫리고 장원급제의 용이 승천할 수 있을 게야. 알겠느냐? 밤새도록 내 놈의 약물로 그녀의 샘물을 마르도록 퍼내야 한단 말이다. 예. 아니, 현자님. 그게 대체 무슨 망측하고 해괴한 말씀이십니까? 하룻밤을 보내라니요. 그것도 정절을 지키는 과부의 몸을 더럽히란 말입니까? 쯧쯧, 답답한 선비 놈 같으니. 내 말이 그리 어렵더냐? 살고 싶으면 그냥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가란 말이다. 내 놈의 그 물건이 녹아 없어지도록 밤새 허리짓을 해야 내 놈이 산단 말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만약 오늘 밤 그 과부의 옥문을 열지 못한다면 내 놈은 급제는 고사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객사하여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다. 죽는다니요. 다른 방도는 정녕 없겠습니까? 제발 자비를. 다른 방도는 없다. 죽기 싫으면 그녀의 몸뚱이로 내 놈의 애군을 막으란 말이다. 다만 내 놈이 하도 딱해 보이니 한 가지 도움을 주지. 만약 오늘 밤 내 놈에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든 다른 생각 말고 방 안에 불을 뚫어져라 살펴보거라. 꺼져가는 등잔불이든 화롯불이든 하여간 불을 보란 말이다. 그 외에는 더 해줄 말이 없으니 이제 그만 썩 물러가거라. 어서. 선주는 귀신에 홀린 듯 멍하니 점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맹인 현자의 해괴망측하고 음란한 점괘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점괘가 다 있나. 아무리 급제하고 싶고 살고 싶다지만 어찌 죄 없는 과부의 몸을 탐하란 말인가.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불쾌함과 찝찝함에 땅바닥에 침을 탁 뱉은 선주는 서둘러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에이, 더러운 늙은이. 내가 미쳤지. 저런 자의 말을 믿으려 하다니. 운명이란 내 스스로 개척하는 것. 당당히 내 실력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저 늙은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착잡한 마음을 안고 걸음을 재촉한 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선주는 양근 땅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등불이 밝혀진 제법 큰 기와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 집은 꽤나 번듯해 보이는구나. 염치 없지만 하룻밤 신세를 청해볼까? 선주는 기와집 대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던 길손인데 날이 저물어 하루만 묵어갈 수 있겠는지 여쭙니다. 잠시 후 인상이 푸근해 보이는 노인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관아의 하급 관리인 설이었습니다. 허, 어서 오십시오. 선비님. 장차 나란 일을 하실 귀한 분께서 어찌 이런 시골집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는 자신을 이 고을의 최설이라 소개하며 선준을 살갑게 맞이하고는 깨끗한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부디 편히 쉬다 가십시오. 방도 뜨끈하게 데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느라 아직 요기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공부하는 선비께서 끼니를 거르시다니요. 배가 든든해야 글도 잘 써지는 법인데. 이 사람아, 뭐 하느냐? 어서 가서 선비님 드실 저녁상 푸짐하게 차려오너라. 최설이는 선준에게 매우 후하게 굴었습니다. 곧이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로 가득한 저녁상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변변찮지만 많이 드십시오. 선비님. 그나저나 선비님께서는 고향이 어디시온지요? 저는 안동 땅에서 올라오는 이선준이라 합니다. 안동의 이선준 선비님. 그러시군요. 저는 이 고을의 설이 최가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순간 선준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양근 땅 최설이. 맹인 현자의 예언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젊고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이었지만 그 자태는 숨막힐 듯 아름다웠습니다. 달덩이 같은 얼굴, 초승달 같은 눈썹, 촉촉하게 젖은 앵두 같은 입술. 얇은 소복 아래로 언뜻 비치는 풍만하고 농익은 몸매는 선준의 아랫도리를 불끈 달아오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님, 주안상 올립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수고가 많다. 선비님, 제 과부 며느리입니다. 이름은 소희라 하지요. 인사 나누시지요. 소희라 합니다. 선비님, 에휴, 저 아이가 시집 온 지 채 1년도 안 되어 서방이 그만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지 뭡니까? 팔자가 참. 양근 땅, 최설이, 그리고 과부 며느리 소희. 맹인 현자의 예언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 오늘 밤 저 숨막히게 아름다운 과부와 살을 섞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예언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갑자기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면. 저 여인의 몸을 내가 오늘 밤 가져야만 내가 산다니. 내가 과연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죽음보다는 그의 마음속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듯한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요동쳤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성현의 가르침, 그리고 눈앞의 여인을 향한 뜨거운 욕망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듯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최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먼. 이를 어쩐답니까? 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예, 제가 오늘 밤 관아에서 당직을 서기로 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밤새 마을을 순찰해야 해서요. 부득이하지만 저는 이만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비님, 혹여 밤중에라도 불편하신 점이 있거든 여기 제 며느리에게 스스럼 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히 쉬시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러더니 최설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남기고는 선준과 며느리 소희 단둘만 남겨둔 채 쏜살같이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랑방에 홀로 남겨진 선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동시에 낮에 보았던 소희의 아찔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욕정을 부채질했습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대로 새벽이 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다는데. 그렇다고 저 고운 과부의 몸을 내가 어찌... 이리 뒹굴저리 뒹굴 몸부림치며 밤을 지새우는 사이 창밖은 점점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시간이 없어.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염치고 나발이고 일단 살고 봐야 한다. 그래, 죽는 것보다는 낫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애써 움직여 소희의 방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실례합니다. 혹 아직 주무시오이까? 드릴 말씀이 있어 잠시 찾아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안에서 소희의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이른 새벽에 어인 일이십니까? 혹방이 추우셨는지요? 그것이 아니오라. 부인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참으로 면목 없지만 잠시 안으로 들어가 부인의 용안을 뵙고 말씀드려도 되겠소이까? 네, 들어오시지요. 선주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처한 기구한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제게 닥친 현실이오이다. 제가 오늘 해가 뜨기 전에 부인과 몸을 섞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저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라 합니다. 부디 제 가련한 목숨을 구제해 주십시오.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셈치고 제 이 염치 없는 청을 딱 하룻밤만 허락해 주실 수는 없겠소이까? 선준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는 동안 소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길고 숨막히는 침묵 끝에 마침내 그녀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의 딱한 사정은 안타깝게 생각하오나 어찌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남편의 3년상도 채 마치지 않은 이 과부에게 어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하십니까? 선비님의 목숨이 아무리 중하다 한들 저는 제 몸을 더럽히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서 방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부인, 제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이대로라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비님.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소희의 태도는 너무나 냉정하고 완강했습니다. 선주는 깊은 절망과 함께 방에서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방에 돌아온 선주는 그대로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그 늙은이의 말이 결국 맞았어. 그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지막 숨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다급하게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안에 계십니까? 저예요. 소희예요. 어서 문 좀 열어보세요. 선준이 깜짝 놀라 허둥지둥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눈이 퉁퉁 붓고 몹시 초췌해진 모습의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선비님을 그리 차갑게 돌려보내고 밤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하찮은 정절 때문에 죄 없는 선비님의 고귀한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부인. 그럼 제 청을... 예,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으니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를 원망 마시고 저의 이 더럽혀질 몸뚱이로 선비님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의 선주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듯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벅찬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소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하늘 같은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이다. 선주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하여 소희의 가녀린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침내 운명을 건 하룻밤의 은밀하고도 격렬한 사랑을 나누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쇠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고 부수는 듯한 괴음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역적 이선주는 죄를 받아라. 내 놈이 영모를 꾀한 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어서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예. 역적이라니. 영모라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요. 선비님, 어서. 이쪽으로 일단 이 뒤주 안에 숨으시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선주는 영문도 모른 채 커다란 뒤주 안에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소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자 그 앞에는 수십 명의 포졸들이 횃불과 삼지창을 들고 집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인연, 역적 이선준을 어디에 숨겼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년도 역적의 패당으로 몰아 참수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은 그저 하룻밤 묵어가신 길손일 뿐입니다. 포졸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주 속에 숨어있던 선준을 찾아내어 굵은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요. 나는 역적이 아니란 말이요. 놔라. 이거 놔라. 억울하다. 그는 포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잠시 후 선주는 양근 현감 앞에 죄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소희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선비입니다. 영모라니요.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발 소인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시끄럽다. 이 파렴치한 역적 놈. 내 놈의 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도 감히 어디서 발뺌을 한단 말이냐. 현감은 선준의 괴나리 보찜을 마당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가 본 적도 없는 서신 한 통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서신을 읽으며
부패와 폭정으로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졌으니 의로운 우리가 마침내 일어서야 한다. 서신 끝에는 버젓이 반동 이선준이라는 내놈의 이름과 수결까지 찍혀 있다. 이래도 발뺌할 셈이더냐. 아니. 저것은 저런 서신은 난생 처음 보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사또. 시끄럽다. 여봐라. 저놈에게 주리를 틀어 당장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한편 홀로 남겨진 소희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비님이 역적이라니. 그럴 리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소희의 머릿속에 선준이 절박하게 전했던 맹인 현자의 마지막 말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면 현자가 이르길.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불을 유심히 살펴보라 하셨다 했지. 불이라. 그래, 불이야. 소희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궁이 속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궁이 가장 깊숙한 곳, 뜨거운 잿더미 속에 타다 남은 종잇조각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다 만 서신의 일부였습니다. 가장자리가 타버렸지만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신 내용, 이선준이라는 자를 영모로 몰아 처단하여 공을 세울 것이니 내가 신호를 보내거든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나의 집으로 들이닥쳐. 그리고 그 서신 끝에는 최설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님께서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인 최설이가 죄 없는 선준을 영모로 몰아 공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선준은 결국 온갖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그의 목을 치기 위해 햇빛에 번쩍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면 결국 현자의 말대로 죽는구나. 과부와 밤을 보내지 않으면 죽는다더니. 망나니의 칼이 그의 목을 향해 무섭게 내리쳐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또, 잠시만요. 칼을 멈추시오. 그분은 역적이 아닙니다.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처형장으로 뛰어들어와 외쳤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타다 남은 서신을 현감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신을 읽어본 현감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당장 최설이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이놈, 최설이. 내 놈이 감히 하늘을 속이고 무고한 선비를 영모로 몰아 죽이려 해. 이 서신이 내 놈의 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현감의 서슬퍼런 추궁에 최설이는 결국 모든 죄를 실토했습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 죄 없는 선비를 희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최설이는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선주는 마침내 누명을 벗고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소희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제가 한 일이라고는 선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을 살펴본 것뿐인걸요. 선비님께서 무사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아닙니다. 제 목숨을 살린 것은 점괘가 아니라 바로 아씨의 지혜와 용기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아씨를 위해 저는 이제 제 남은 평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보잘것없는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평생 아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비님. 저도 이제 의지할 곳은 선비님밖에 없습니다. 그날 이후 선주는 소희와 정식으로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았고 결과는 놀랍게도 장원급제였습니다. 금을 환양하여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 선주는 우연히 맹인 현자의 오두막 앞을 지나치게 되어 아내와 함께
그곳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서자 맹인 현자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껄껄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허! 과연 내 말대로 장원급제를 하셨구먼. 축하하오, 이선준 선비. 아니, 이제 이 나으리라 불러야 마땅하겠지. 현자님의 예언 덕분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급제도 하였습니다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자께서는 분명 제가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 저희는 결국 옷깃 한번 스치지 않았음에도 저는 일이 살아남았으니 이는 어찌 된 연유입니까? 허허. 이 어리석고 순진한 선비노마. 하늘의 뜻과 운명의 이치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게 몸뚱이만 섞는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니라. 정절을 목숨처럼 여기는 과부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제 몸을 내놓기로 결심하고 선비라는 놈이 도덕을 내팽개치고 살기 위해 그 몸을 탐하려 했던 바로 그 순간. 서로의 목숨과 정조를 건 그 처절하고도 뜨거운 결심과 희생 자체가 이미 하늘을 감동시키고 음양의 균형을 뒤틀어 내 놈의 애군을 막아서기에 충분했던 것이니라. 육체의 결합은 그 희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행위였을 뿐 이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직전까지 간 것만으로도 운명은 바뀐 것이지. 그러니 내 예언대로 그 과부와 뜨거운 밤을 보낸 것이 맞지 않느냐. 맹인 현자의 말에 선준과 소희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밤의 의미가 그런 깊고 오묘한 뜻이었단 말입니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껄껄.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결국 자네는 살았고 옆에 어여쁜 마누라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사람의 앞날이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인연의 실타래란 기묘하게 짝이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남을 해하려 했던 최설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면서까지 남을 구하려 했던 소희의 착한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크나큰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